조선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성군,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그분의 이름 앞에는 늘 백성을 사랑한 임금, 태평성대를 이룬 군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또 한 명의 왕, 연산군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그의 이름은 폭군이라는 단어와 동의어처럼 쓰이곤 하죠. 이 두 왕 사이에는 놀랍게도 단 30년이라는 짧은 시간만이 놓여 있습니다. 한 세대 정도의 간극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세종대왕께서 꿈꾸셨던 백성을 위한 이상적인 나라가 불과 한 세대 만에 지옥 같은 폭정의 시대로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위대한 왕과 폭군의 극명한 대비를 넘어서 우리는 오늘 이 역설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눈부신 유산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범한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게 뒤바뀌었는지, 마치 잘 짜인 비극 드라마처럼 그 시작을 함께 지켜보시죠. 권력의 본질과 인간 본성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믿습니다. 세종대왕의 통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분은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는 민본주의를 그야말로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궁궐의 밤, 등불 하나의 의지의 책상에 앉아 깊은 시름에 잠긴 세종의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그분의 눈빛은 언제나 백성들의 삶을 향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며 밤늦도록 쉬지 않고 국정을 살피셨던 진정한 애민군주의 모습이었죠. 가장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바로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어려운 한자를 몰라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그를 통해 지식을 얻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글자가 세상에 나오자 비로소 백성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문명의 빛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밭에서 일하던 농부도,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아낙네도, 그리고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도 훈민정음을 배우며 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글자의 발명을 넘어 백성 모두에게 지식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준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 시대에는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죠. 농부들이 하늘만 바라보며 애태우던 시절, 세종대왕께서는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치구기를 발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농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고, 풍년의 기쁨을 더 자주 맛볼 수 있게 되었죠. 해시계인 앙부일군은 시간을 몰라 불편을 겪던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며 일상생활에 편의를 더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학문적인 성취에 그치지 않고 백성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에도 소홀함이 없으셨습니다. 북방의 오랑캐와 남해의 왜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죠. 강력한 국방력은 평화로운 백성들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덕분에 조선의 백성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전원 풍경 속에서 각자의 생업에 충실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고기를 잡고, 장사를 하며,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세종대왕의 치세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꿈같은 태평성대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찬란했던 민본의 시대에도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뒤를 이은 문종, 단종, 세조로 이어지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수양대군이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는 개유정나는 궁궐을 피비린내 나는 격변의 현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충신 김종서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민본보다는 왕권의 절대적인 힘이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점차 팽배해지기 시작했죠. 평화롭던 이상향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훗날 연산군이라는
비극적인 인물을 탄생시키는 시대적 배경이 됩니다. 과연 세종대왕의 꿈은 이대로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그 질문의 답을 다음 이야기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시대가 막을 내린 후 조선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거대한 돌이 던져진 듯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여기던 민본의 정신은 점차 옅어지고 왕실의 권위와 절대적인 힘이 그 자리를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병약했던 문종은 채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짧은 재위 기간을 마쳤고 그의 어린 아들 단종은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강탈당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궁궐은 순식간에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개유정난의 시작이었죠. 충신 김종서를 비롯한 수많은 인물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 사건을 통해 왕권이라는 칼날이 민본이라는 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가 온 조선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러한 격동기는 단순히 왕의 교체를 넘어 통치 이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 성종대에 이르러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으려 했지만 이미 왕권 강화라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격변의 시대 한가운데 훗날 조선을 뒤흔들 비극의 주인공, 연산군이 서서히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죠. 연산군이 처음부터 잔혹한 군주로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유년기는 깊은 상처와 불안감으로 얼룩져 있었을 겁니다. 그의 생모인 패비 윤씨는 투기심과 궁중암투에 휘말려 결국 사약을 받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부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자신에게 어머니가 없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로 자랐을 것입니다. 궁궐 안팎의 은밀한 소문과 주변 사람들의 조심스러운 시선 속에서 그는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어렴풋이 짐작하며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키워나갔을 테죠. 이러한 배경은 그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만들었고 훗날 폭정의 씨앗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새로운 왕의 즉위는 언제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법이죠. 연산군이 왕위에 올랐을 때도 많은 이들이 평화로운 시대를 기대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즉위 초부터 연산군은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내치거나 벌을 내리며 불안한 통치 스타일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의 지식인 사회를 송두리째 뒤흔든 피해 숙청, 바로 무오사화가 1498년에 발발하게 됩니다. 사관 김일손이 세조의 왕위 찬탈 과정을 비판하는 내용을 사초에 기록했다는 이유로 연산군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에 대한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곧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쳤을 테니까요. 김일손을 비롯한 수많은 살림 세력이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언론의 자유와 비판 정신은 무참히 짓밟혔고 왕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도전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는 섬뜩한 경고가 온 나라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들의 피로 얼룩진 궁궐은 이제 숨막히는 공포와 침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무오사화는 연산군 폭정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급기야 자신의 어머니인 패비 윤씨의 비극적인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1504년 연산군은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을 철저히 색출하여 잔혹하게 처벌하는 갑자사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무덤까지 파헤쳐 시신을 훼손하고 관련자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광란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할머니와 이모까지 이 사건에 연루시켜 죽음으로 몰아넣는 천륜을 거스르는 비극을 저질렀죠. 궁궐은 피와 비명으로 뒤덮였고 그 어떤 도덕적 가치나 인간적인 연민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의 문이 활짝 열린 듯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대규모 숙청을 통해 연산군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세력을 완전히 제거하고 절대적인 왕권을 확립하려 했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왕에게 직언을 올리던 언론기관은 무력화되었고 심지어 백성들의 청원인 상언까지 금지하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민본의 정신, 즉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가치는 연산군의 광기 어린 폭정 앞에서 처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이상적이던 세종의 시대는 불과 한 세대만의 공포와 피로 얼룩진 암흑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왕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연산군의 광기 어린 폭정은 멈출 줄 모르고 백성들의 절망감은 이제 깊은 체념을 넘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서늘한 깨달음은 조선 전체를 집어삼키는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가 되었죠. 왕은 백성의 삶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좇았습니다. 궁궐은 사치와 향락의 극치를 달렸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졌습니다. 연산군은 전국 각지에서 채용사와 채청사를 파견해 아름다운 여인들을 강제로 궁으로 불러들이고 진귀한 물품과 재물을 거둬들였습니다. 곱게 기른 딸을 빼앗기고 한순간에 가정을 잃은 이들의 절규는 궁궐 담장을 넘지 못하고 헛되이 흩어졌습니다. 왕의 한마디면 수많은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백성들의 삶은 지옥 그 자체로 변해버렸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죠. 왕은 궁궐 주변의 넓은 터를 사냥터로 만들겠다며 백성들의 집을 강제로 허물고 그들을 삶의 터전에서 쫓아냈습니다. 평생 농사지으며 일궈온 땅을 빼앗기고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던 백성들은 길거리를 헤매며 굶주림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연산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냥터에서 호화로운 연회를 밤낮으로 벌였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기생들이 춤을 추고 산의 진미가 가득한 주안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동안 궁궐 밖에서는 백성들의 굶주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직언을 올리던 언론기관은 이미 무력화되었고 왕의 심기를 거스르는 어떠한 비판의 목소리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작은 청원인 상언마저도 금지되었으니 왕과 백성 사이의 소통 창구는 완전히 닫혀버린 것이죠.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되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불만을 품거나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면 가차없이 처벌되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감히 왕의 폭정을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극심한 공포가 조선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민본의 정신, 즉 백성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가치는 연산군의 광기 어린 폭정 앞에서 처참히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이상적이던 세종의 시대는 불과 한 세대만의 공포와 피로 얼룩진 암흑기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은 더 이상 왕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압제와 고통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겠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는 왕을 비판하는 벽서가 나붙기도 하고 삼삼오오 모인 백성들은 조용히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왕의 폭정을 성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침묵의 외침이 조선 팔도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버린 순간 백성들 또한 왕을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함께 폭군을 끌어내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저항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왕권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마음을 잃은 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역사의 진실이 다시 한번 증명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대본이 마지막에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던 불신과 분노는 이제 더 이상 잠잠히 머무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죠. 왕이 백성을 버린 순간 백성들 또한 왕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그 서늘한 진실은 연산군의 폭정이 극에 달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통치 아래 조선은 말 그대로 지옥과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연산군은 왕궁을 자신만의 거대한 유흥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강제로 끌어모으기 위해 채용사라는 특별한 관리를 파견했고 진귀한 보물과 재물을 수탈하는 채청사까지 두어 백성들의 고요를 짜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밤낮 없이 호화로운 연회가 이어졌고 온갖 기생들과 술에 취한 연산군은 흥청망청 시간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동안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의 쾌락에 탐닉했던 것이죠. 그의 광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즐기기 위해 멀쩡한 백성들의 집과 논밭을 강제로 빼앗아 거대한 사냥터를 만들 것을 명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길거리로 내쫓겨야 했죠. 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보금자리가 파괴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갔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연산군은 자신을 향한 어떠한 비판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왕에게 간언하는 언론 기관들을 모조리 폐쇄해버렸습니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등 3사는 제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백성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던 상언, 이나 격쟁 역시 철저히 금지되었습니다. 왕의 귀를 막아버린 채 그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폭주를 거듭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물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그의 광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왕의 심기를 거스르거나 폭정을 비판하는 기미만 보이면 그 누구라도 잔혹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죠. 혹독한 고문과 처형이 일상처럼 벌어졌고 궁궐과 저잣거리에는 피비린내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닫고 눈을 가린 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묵은 곧 생존을 의미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왕에게서 등 돌리게 됩니다. 더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왕을 향한 깊은 배신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왕의 폭정을 비판하는 벽서가 몰래 붙었고 삼삼오오 모인 백성들은 낮은 목소리로 왕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의 삶을 짓밟고 민본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였죠. 세종대왕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백성을 위한 정치는 연산군에 의해 처참히 유린되었고 그 자리에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한 지옥이 펼쳐진 것입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왕에 대한 체념과 함께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백성들의 침묵 속에서 마침내 거대한 저항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던 백성들의 침묵 속에 거대한 저항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죠. 왕이 백성의 마음을 잃는 순간 그 권력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준엄한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던 시점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이러한 민심의 경고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오히려 더욱 극단적인 폭정으로 조선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었죠. 그의 눈에는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오직 자신의 쾌락과 사치만을 조차 끝없이 향락에 빠져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채용사, 채청사라는 관리들을 파견해 아름다운 여인들과 진귀한 재물을 강제로 거두어들이게 했죠. 백성들의 피땀 어린 제사는 물론 귀한 자식들마저 궁궐로 끌려가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가족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며 깊은 한숨과 눈물 속의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궁궐에서는 매일 밤 호화로운 연회가 끊이지 않았고 왕은 기생들과 술에 취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사냥터를 만들기 위해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무자비하게 빼앗았습니다. 농사를 짓던 밭은 사냥터로 변했고 오랫동안 살아온 집들은 강제로 철거당했죠.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은 백성들은 갈 곳 없이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절규는 왕에게 닿지 않았고 왕은 오직 자신의 유흥을 위해 수많은 백성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불안감은 백성들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왕의 폭정은 단순히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만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죠.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목소리를 철저히 억압했습니다. 언론기관은 폐쇄되었고 감히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처벌받았습니다. 심지어 한글로 된 벽서 한 장이라도 발견되면 관련자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죠.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언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사회는 숨막히는 공포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백성들은 더 이상 왕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깊은 배신감과 함께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았죠.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밤이 되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왕의 폭정을 비판하는 벽서가 몰래 붙었고 335 모인 백성들은 낮은 목소리로 왕의 잔혹함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왕이 백성의 삶을 짓밟고 민본의 가치를 철저히 외면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왕의 폭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던 신하들과 백성들의 분노는 마침내 들끓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민본의 가치는 연산군에 의해 처참히 유린되었고 왕을 향한 모든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죠.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백성들의 체념 속에서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권의 절대성보다 백성의 안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민본주의의 진정한 가치가 참혹하게 짓밟힌 현실은 결국 연산군 스스로를 심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역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절망의 끝에서 마침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으니 그것은 바로 폭정을 끝내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되찾으려는 간절한 염원이었죠. 억눌렸던 민심은 거대한 해일처럼 들끓기 시작했고 더는 이 폭군을 좌시할 수 없었던 신하들 역시 뜻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로의 눈빛을 확인했죠. 어둠 속에서 피어난 이 작은 움직임은 곧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연산군의 폭정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던 신하들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임사홍과 같은 간신배들이 연산군의 비위를 맞추며 권력을 휘두르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연산군에 대한 모든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왕권의 절대성보다 백성의 안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민본의 가치는 처참하게 짓밟혔죠. 이러한 현실은 결국 연산군 스스로를 심판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의 분노가 한데 모여 거대한 물결을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중종반정의 서막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궁궐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성희안, 박원종, 유순정 등을 중심으로 한 반정 세력은 무장하고 궁궐로 향했죠. 잠든 연산군은 그들이 일으킨 거대한 변화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오랜 고통과 신하들의 인내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연산군이 파괴했던 민본의 가치는 역설적으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왕권을 위해 백성을 외면했던 그의 선택은 결국 자신의 왕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온 셈입니다. 백성들의 삶을 짓밟은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죠. 연산군이 폐위되는 순간 조선의 역사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오랜 억압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는 비로소 해방감과 정의가 실현되는 듯한 카타르시스가 찾아왔을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권력의 본질과 역사적 인과관계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무리 위대한 통치자가 닦아놓은 굳건한 기반이라 할지라도 통치자의 철학과 의지가 민본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서 벗어나는 순간 나라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연산군의 비극적인 역사를 통해 목격했습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은 백성들의 저항으로 귀결된다는 역사적 교훈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었죠. 왕권의 절대성보다 백성의 안위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민본주의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운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꽃피웠던 백성을 위한 정치, 즉 민본주의가 연산군의 폭정 속에서 처참히 짓밟히고 왜곡되었던 비극적인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리더십과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깊은 성찰을 제공합니다. 권력이란 과연 무엇이며 그 권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걸까요? 백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권력의 말로가 어떠한지 이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세종의 위대한 유산이 한때 좌절되었지만 결국 다시 민본의 정신으로 회복되었듯이 역사는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것 아닐까요? 우리 시대의 민본주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어야 할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연산군 폐위 후 다시 민본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중종은 과연 어떤 난관에 부딪혔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종반정 이후 새롭게 펼쳐지는 조선의 격동기를 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